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 명확히 알라. 명확한 목표의 힘, 체프먼. 그 다음 주에는 시내 중심가에서 세 번째 사람인 마이클 체프먼을 만났다. 그는 국제통신회사의 책임자였다. 흰색 면 셔츠에다 수수한 회색 넥타이를 메었으며 단추가 두 줄로 된 상의와 짙은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깔끔한 갈색 머리와 커다랗고 짙은 갈색 눈, 크고 마른 몸. 외형은 상당히 젊어 보였지만 40대 중반처럼 느껴졌다. 제프먼에게 노인을 만났던 이야기와 앞에 두 사람과의 만남도 이야기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마주잡고 깊은 사색에 빠진 듯했다.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먼저 말해줘요. 제프먼이 나에게 물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뜻인지? 삶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가 다시 한번 물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행복. 물론 풍요로움이죠. 누구나 그런 것을 바라지 않나요? 그렇지요. 바로 그것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부와 행복,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유겠죠.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삶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방금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와 행복, 풍요라고요. 내가 이 일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으며 특별한 뜻도 없어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급히 말했다. 좋아요. 그럼 풍요라는 말을 예로 들어보죠. 풍요를 얻기 위해 당신은 여기에 왔어요. 그럼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고 싶나요? 얼마나 돈을 벌어야 풍요를 느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2배 정도는 받아야 풍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말했다. 좋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은 저당 잡히지 않은 내 집을 갖고 싶고 차도 한 대. 어떤 집, 어떤 차를 말하죠?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도시의 슬럼가에 있는 방 한 칸짜리 집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집을 갖고 싶습니까? 시내 북쪽에 있는 방 5개 정도 딸린 집이면 좋겠습니다. 점점 분명해지는군요. 그럼 현재보다 월급을 2배로 받으면 그런 집을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보다 10배는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월급을 2배로 받으면 풍요를 느낄 수 있다고 했죠? 사실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모순을 알겠나요? 그가 계속 말을 이었다. 부유해지길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 무엇을 원하고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풍요로운 부를 창조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해요.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컨대 새 차를 원한다는 당신의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브랜드, 어떤 모델, 어떤 색상의 차라는 걸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특정 대상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확고한 목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성취하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 명확히 알라. 제프먼이 잠시 쉬었다가 말했다. 젊은 시절 난 기성체제를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때문에 졸업장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당연히 공부에도 흥미가 없어지고 그저 생활의 즐거움만 추구했지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졸업장이 없으면 버젓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돌이켜보면 정말 황당했어요. 한때 난 이것을 학교 교육 탓이라고 여겼죠. 졸업 자격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르쳐 주었어도 내가 듣지 않았던 거죠. 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진 채 고민에 빠졌죠. 남들은 새 차와 큰 집을 갖고 비싼 옷에
휴가까지 가는데 난 왜 아무것도 없을까? 그저 이런 생각만 계속했어요. 남들이 부를 누리는 이유는 그만치 시간을 들이고 노력했기 때문인데 오히려 난 청춘을 낭비하기만 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 부모님, 선생님, 심지어 정부 관료들까지를 탓했죠. 하지만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었어요. 얼마 뒤 고모에게서 약간의 유산을 받았어요. 그러자마자 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여행사로 곧장 달려갔지요. 한 2주 정도 모든 일에서 탈출하고 싶었죠. 공원에 앉아서 관광 팜플렛을 보며 여행 갈 곳과 날짜를 잡기 위해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 중국 노인이 내 옆에 앉았어요. 노인은 어디로 휴가를 떠날 거냐고 묻더군요. 아직 확실하게 정한 곳은 없다고 말했죠. 그냥 몇 주 정도 떠나 있고 싶다는 생각만 했기 때문이었죠. 노인은 내게 왜 떠나고 싶은지 물었어요. 내가 일자리도 없고 전망도 없고 미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자 노인은 돌아앉아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그렇다면 미래를 창조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그의 말에 끼어들었다. 나도 노인에게 그렇게 물었죠. 그러자 노인은 단지 풍요로운 부의 비밀을 통해서 라고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게 명단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설명해 줄 거라고 했죠.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쭉 만나면서 그동안 몰랐던 나의 큰 문제점을 발견했지요. 난 목표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못 잡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삶의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제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지만 먼저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지요. 이것이 바로 명확한 목표의 힘이죠. 목표를 적어놓고 규칙적으로 점검하라. 부를 창조하기 위해선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목표가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특정한 목표가 있어야 하죠. 단순히 부유해지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불충분해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고 싶고 언제 갖고 싶은지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죠. 어떻게 그런 것이 부를 얻는 데 도움을 주죠? 예를 들죠. 여행을 떠났는데 목적지가 없다면 당신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그가 반문했다. 그거야 자기 생각 나름이죠.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느 순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언제 어디로든 갈 수 있죠. 하지만 출발 전에 목적지를 정해 놓았다면 어디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그거야 목적지겠죠. 맞아요. 삶은 마치 여행과 같죠. 가고자 하는 곳을 안다면 그곳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의 말을 좀 더 유심히 들으며 적었다. 여태껏 명확한 목표를 가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목표의 가치를 알 수 있었다. 목표를 갖는 것은 보다 명확한 미래의 목표를 위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죠. 다시 여행을 예로 들어보죠. 가고 싶던 곳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여행하다가 이곳이 가고 싶었던 곳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적어 놓습니다. 좋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적어 놓고 규칙적으로 참조하는 일은 아주 효율적이죠. 그것은 마치 슈퍼마켓에 가는 것과 같아요. 당신이 쇼핑할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출발할 때는 뭘 사야 할지 알고 있지만 매장을 한 바퀴 도는 사이 광고나 선전에 눈이 팔려 꼭 사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목록을 작성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장을 지날 때 수시로 목록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사야 할지 확인하기 때문이죠. 듣기에는 아주 쉬운데요. 그래요. 그도 미소를 지었다. 결국 목표를 적어놓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고는 매일 점검하세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점검해야 하죠. 이런 식으로 늘 당신의 목표를 염두에 두면 당신이 하는 대부분의 일이 목표와 맞물려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목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예컨대 주말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TV도 보지 않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쏟을 겁니다. 긍정적인 현재 시제로 목표를 표현하라. 잠시 후 그가 말했다.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를 세우려면 잠재의식을 발동시키는 것이 좋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보통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나요? 사람들은 새해의 결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희망한다. 나는 할 것이다. 나는 하겠다는 식으로 표현하죠. 하지만 이런 말은 별 소용이 없어요. 대다수의 새해 소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어디에 잘못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금연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깨를 으쓱했다. 장담하건대 성공하지 못해요. 정말로 담배를 끊겠다면 난 담배 끊었어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죠. 한 최면술사가 최면에 걸린 사람을 중간에 받치는 것 없이 머리와 발만을 양쪽 의자에 걸친 이야기를 들은 적 있죠? 네,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면술사가 당신은 나무 판자처럼 반듯해질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강철처럼 단단해지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도 그 남자는 화들짝 깨어나서 자리로 되돌아갔을 거예요. 최면술사는 당신은 나무 판자처럼 반듯하다. 강철처럼 단단하다. 라고 말해야 했죠. 마땅히 해야 한다, 아마도, 시도한다, 희망한다 등의 단어보다는 현재 시제로 적극적인 표현을 써야 해요. 목표를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고 싶다. 나는 하겠다. 금년 12월 31일까지 10만 달러를 벌고 싶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나는 지금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10만 달러를 벌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세요. 목표를 적을 때는 항상 명심하세요. 현재 시제로 긍정적인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적으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정말이지 아주 신기한 느낌이 들 거예요. 현재 시제의 긍정적인 진술로 목표를 적으면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종이에다 목표를 적어서 매일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읽는다면 이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체프먼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이미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라. 정말입니까?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난 다만 시도해 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를 적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이죠. 일단 적어 놓으면 스스로 목표가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죠. 무슨 뜻이죠? 이것을 창조적인 시각화라고 하죠. 이 과정은 목표가 어떤 것이든 이미 얻었다고 상상하는 것이죠. 예컨대 어떤 집에서 사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 스스로 그 집에 살고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또 특정한 직업을 얻는 것이 목표라면 스스로 그 일을 한다고 상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노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죠. 간절히 바란다면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이미 목표를 이루었다고 상상할 때 그 목표는 더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 있게 변하죠. 이것은 모든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사용한 테크닉이죠. 왜냐하면 자신감을 증대시키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이죠. 네, 이제 알겠습니다. 목표와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목표를 적어놓고 그 성취를 시각화하는 것이 말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목표를 세우는 과정을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추가할 일이 있죠. 왜 목표가 필요하고 왜 목표를 세우고 싶어 하는지 밝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에 뚜렷한 방향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일정한 액수의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는 아파트를 사거나 휴가를 가거나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강력한 동기가 아니죠. 10만 달러를 번다는 목표와 집을 구입하기 위해
10만 달러를 번다는 목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될까요? 명심하세요. 부는 그 자체를 위해 돈이나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의 힘이 부여되는 겁니다. 목표의 배후에 깔려있는 이유와 하나가 되면 끊임없이 명확한 목표의 힘이 창출되는 거죠. 명확한 목표의 힘. 1.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를 명확히 한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2. 목표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 목표를 성취해야 하는 이유와 목표를 성취해야 하는 시기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예컨대 부유해지고 싶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돈, 재산, 하고 싶은 일의 규모를 정확히 진술해야 한다. 3. 목표는 늘 긍정적인 현재 시제로 서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부터 몇 월 며칠까지 10만 달러의 돈을 벌고 있다. 4. 목표를 적어놓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읽는다. 5. 목표를 이루는 상황을 자주 시각화한다. 6. 목표를 성취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힌다. 7. 명심하라. 부는 그 자체를 위해 돈이나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의 힘이 부여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꿈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을 종이에 적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목표로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꿈에 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세울수록 그 목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